안녕하세요. 동네 아저씨입니다. 제가 이번에 좀 공유로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했던 거.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좀 장시간 간간히 했었던 거는 블로그가 아니었나 싶어요. 인스타그램은 저랑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못했고요. 그래서 블로그 관련돼서 내용을 공유드리고, 블로그 관련돼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 쪽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네이버 블로그. 일단 네이버 블로그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, 뭐 협찬을 받는 수단, 뭐 계정을 빌려주는 수단,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,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은 가장 흔한 건 네이버에서 광고를 받는 방법이겠죠. 네이버에 애드 포스트라는 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네이버 블로그가 생각보다 많이 영상 보면 비추천을 하는데, 그 이유는 애드 포스트 돈이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돈을 잘 못 받아요.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한 2,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풀어졌어요. 광고 노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드 포스트를 달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네이버 애드 포스트 계정을 단 게 블로그가 3개예요. 네이버는 계정을 5개까지 만들 수 있죠. 예전에 7개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뭐 5개로 줄었던 것 같고, 요즘 뭐 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당 네이버 계정은 저는 일단 제가 해본 거는 3개까지 광고를 달았어요. 그리고 애드포스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만들었던 본 계정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. 일단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면 그냥 쓰고 있는 네이버 계정 하나로 진행을 하시면 될 텐데,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쓰는 거죠. 하루에 하나의 포스팅을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. 어, 뭐 나는 괜찮다, 난 여유가 있다, 그러면은 하루에 3개의 포스팅을 그냥 간단하게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. 일기 형식으로 아침, 점심, 저녁 한 6시간에서 뭐 5시간의 텀을 두는 게 좋고요. 왜냐면은 이게 너무 텀이 짧게 글이 도배성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네이버 로직에서 이것을 일단 뭐 매크로 또는 좀 그 안 좋게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 텀을 두는 걸 좀 권장드리고,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블로그에 글 많이 쓰는 걸 좋지 않다,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은 2, 3일에 한 번씩만 글을 쓰고 대신 그 글을 알차게 제대로 쓰고 이웃과 소통을 하면서 활발하게 하라, 의미 없는 글로 채우지 말라는 말로 해요. 이것도 절반은 맞는데, 일단 그 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필요해요. 그 단계가 뭐냐면은, 일단 제가 정보를 드리고 이 정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심자들, 처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안내해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, 하루에 하나의 포스팅을 쓸 것. 3개월 이상. 기준이 많이 낮춰졌어요. 예전에 6개월인가 막 그랬었는데 3개월.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. 오늘은 뭐 그냥 뭐 사진 하나 찍고, 오늘은 석양이 너무 이뻤다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런 잡스러운 글을 써도 돼요. 왜냐? 네이버가 기준을 하는 건 포스팅 개수와 포스팅 시작 일수와 그런 얼마만큼의 그런 꾸준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만 해서 최저가 작업을 해서 블로그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. 30에서 60에 팔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걸 대신 대행해가지고 운영해 주시는 업체나 개인 프리랜서들도 많아요. 저도 뭐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일 1포스팅 그렇게 3개월 동안 써주시고, 그리고 한 2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가는 방향에 맞는 글을 써주는 게 좋아요. 나는 맛집만 가겠다. 나는 컴퓨터에 관한 글만 쓰겠다. 나는
블록체인에 대한 글만 쓰겠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가 작년부터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잡블로그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블로그에 어떠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글을 쓰길 원하는 거예요. 블로그에 뭐 음식 있고, 블로그에 뭐 뉴스 있고, 정치 있고, 시사 있고, 코인 있어. 그러면은 지저분하잖아요. 그러면은 좀 보기 안 좋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그 계정에 맞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어, 글을 올리시는 걸 권장드릴게요. 블로그 글 쓰실 때 보면은 글쓰기 카테고리 설정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를 하나 딱 정해서 그 카테고리로만 글을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 외에 뭐 하나 더 서브적으로 카테고리를 둔다면은 뭐 일상, 왜냐면은 쓸 게 정말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일상글로 글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글을 써주시면 좋고요. 왜냐면 제가 블로그 계정이 3개라 그랬잖아요. 3개 다 광고를 달았다 그랬잖아요. 하나는 진짜 잡블로그예요. 막 이것저것 레뷰, 지금은 레뷰인 뭐 위드블로그나 뭐 다른 블로그 협찬 사이트에서 협찬을 받고 싶은데 나는 맛집도 가고 싶고 나는 살림의 보탬이 되는 뭐 세제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보니까 카테고리 막 늘렸어요. 그리고 사람들 유입시키려고 막 뉴스 같은 것도 올리고 정치 뉴스도 올리고 막 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잡블로거가 됐죠. 네, 그래서 그냥 그게 본 계정이긴 한데 그 계정은 그냥 뭐 협찬받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. 그리고 키우는 계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음식에 관해서 맛집, 방문 아니면 먹는 거 리뷰만 올리고 또 하나는 그냥 육아 관련 블로그로 이제 막 그런 내용만 올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에드포스트 승인은 생각보다 쉽게 잘 받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육아 블로거가 생각보다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사람들이 많이들 안 하고 피하면서 그 들어간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면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요.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1일 1포스팅을 하고 두 번째로 2개월에서 3개월 시즌쯤에 그 좀 전문적인 글로 쓰기 시작하고 마지막 3개월 차쯤 시점에는 본인이 좀 여유가 된다 싶으면은 글은 1200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글자 수가 1200개가 넘어가는 걸 권장드리고 사진은 그 전에는 진짜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은 20개 정도를 올려주시는 걸 권장드려요. 20개, 25개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올릴 게 없어. 그런다 치면 뭐 8개 뭐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진짜 그 블로그를 키운다 싶으면은 20개. 그리고 진짜 더 키우고 싶다 싶으면은 사진의 그 파일명도 그 키워드에 맞춰서 넣으세요.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보탬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해시태그도 거기에 맞게끔 다 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 3개월차 지나가고 나서 이제 애드포스트 승인 무난하게 떨어지고 그쯤 되면 이제 협찬 사이트에서도 협찬이 얼추 돼요. 왜냐면은 1일 1방문이 100명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협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뭐 레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그 카페에서 하는 협찬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협찬을 받기가 좀 수월해져요. 물론 그 전에도 협찬 신청은 할 수 있긴 한데 애드포스 단 시점부터는 좀 더 협찬을 받기가 수월해져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협찬을 받을 때도 웬만하면은 본인이 하는 카테고리랑 같는 카테고리를 협찬을 받는 게 좋고요. 그래야지 블로그의 정체성도 지키고 블로그가 좀 롱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.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특정 사이트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 1방문이 100명
돈 진짜 안 들어와요. 에이트포스트가 가격이 올랐다 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. 제가 지금 블로그를 3개를 지금 관리하다가 관리를 놓은 지는 한 1년, 2년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3개가 다 일방문이 100명 남짓해요. 100명에서 200명. 그러다 보니 블로그 3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10,000원? 업다운. 물론 이건 카테고리에 따라서 달라요. 뭐 유튜버도 카테고리나 뭐 나라에 따라서 그 광고 수익이 다른 것처럼 네이버도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올라가는 광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노출이라든지 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요. 아, 그럼 이거 너무 좀 별로다. 생각보다 투자 대비 효율이 별론데?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이거를 전 하길 권장드리는 이유는, 일단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, 물론 잡블로그로 살짝 빠질 수 있긴 하지만, 그거는 본인이 본인 블로그에 정체성 있는 그 1200 글자가 넘어가는 글과 사진 적당한 걸 올리시면서 계속 관리를 하신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. 그렇게 해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있어요.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광고 CPR 돈 버는 게 있거든요.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내가 이런 블로그를 운영한 사람인데 내가 너희 제품을 홍보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. 그럼 거기서 어떤 링크를 하나 줘요. 자기 요건이 되는지 보고 링크를 딱 주면은 그 링크를 해가지고 글을 쓴 다음에 중간에 광고 배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. 그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광고 수익에 대해서 클릭한 건당 돈이 들어오는데, 애드포스트와 별개로 또 돈이 들어와요.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많이 하고,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월 1,0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월 2,000만원 뭐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,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한다고 치면은 한 50에서 1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투자를 하고, 그럼 괜찮지 않나요?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를 해서, 저 같은 경우 블로그 그냥 요즘은 그냥 출퇴근할 때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쓰거든요.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, 비싼 핸드폰 준 거 핸드폰으로 블로그 관리하면서 부수익이 생기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뭔가 재테크할 만한 시드머니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단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세금이 8.8%를 띄어요. 연간 12만 5천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8천 원인가 12만 8천 원인가 아무튼 그냥 한 달에 10,000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뛴다고 보면 돼요. 1년에 한 번. 그리고 그 외에 뛰는 게 제가 알기로 1년에 이거는 종합소득세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 250만원 이상일 경우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근데 세금은 소득신고는 뭐든지 내는 게 좋아요. 그냥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일 뿐이지,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올릴래, 뭐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올리면은 그 부분 소급 적용이 돼 가지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면은 그런 것들 소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한 1년간은 그럴 건덕지도 안 되는 수익일 거예요. 블로그는 정말 농사 같아요. 시간 대비, 투자 대비, 노력 대비 수익이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상으로 블로그 내용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고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